JTBC의 나도 CEO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인테리어 마스터로 이제 출연했습니다. 박송, 한은정, 허준, 공현진하고 저희가 한 4번이나 5번 정도 출연을 했고요. 제가 한 25년 동안 실내 건축 공사를 한 2,000개소를 직접 설계 시공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것만 적어놨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전국의 인테리어 전공 학생 수와 실내 건축 업계 구인 현황을 먼저 보면 2년제부터 4년제까지 저희가 한 100개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학교의 평균 졸업생 수를 40명으로 봤을 때 연간 총 졸업 인력은 약 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00명이 20년을 근무하고 있다고 치면 현재 인테리어를 전공한 인력이 8만 명인데 실제로 20년 동안 생존해 있는 인력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저희가 실내 건축업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8,000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내 건축 업체 수는 약 10만 개거든요. 인테리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곳이 약 한 10만 개 정도 되는데 직원이 많은 데는 뭐 100명, 200명도 있겠지만 작은 데는 1인 기업도 많기 때문에 평균 2명씩만 잡는다고 해도 필요 인력이 약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총 졸업하는 친구들이 4,000명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 인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또한 종합건설이나 대기업 외에 종합건설이나 이런 데가 지금 한 5만 개 정도가 있는데 대기업 평균 직원 수가 4명만 따진다고 해도 20만 명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필요 인력이 약 40만 명 정도고 관련학과 전공자가 이제 건축이나 도시공학 합치다고 해도 최대 4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공자가 지금 한 90%가 저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인력이. 결론은 시장 필요 인력이 약 40만 명, 관련학과 20년 생존자가 4만 명이라고 했을 때 부족 인력이 36만 명이다. 그러면 부족한 90%의 인력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유입을 하냐, 인력을. 일단은 학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학원을 통해서 인테리어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게 약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요, 16만 명. 그 다음에 목수나 도배나 어떤 기술직이 뭐 금속공사나 창호나 이런 걸 하다가 저 인테리어 저 돈도 잘 보고 괜찮은데 하고선 갑자기 그분들이 인테리어 업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꽤 많아요.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약 한 10만 명 정도는 그렇게 그분들이 기술직이 인테리어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도배나 타일 등 기능 학교에서 이제 또 유입이 되고 또한 뭐 이제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기 혼자서 나는 인테리어가 좋고 적성에 맞아 하고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021년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이 업역이 폐지가 돼서 옛날에는 실내 건축은 인테리어 업체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내 건축을 종합건설도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희소식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는 인테리어 실내 건축 전문건설업, 실내 건축 공사업 이 사람만 공사를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관공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대규모 이제 종합건설사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취업의 기회는 더 넓어지는 거고 우리 같은 전문건설 업체한테는 되게 경쟁자가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거대한 또 경쟁자가 저한테 생기는 기회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취업하기는 좋은데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해서 창업을 할 때 대기업하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근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 2021년부터 저희는 지금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제 대기업하고 싸우는데 현재는 아직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완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정해놨어요. 3억 5천만 원 미만은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전문건설 영역이니까 종합건설은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실내 건축은 1,000만 원부터 뭐 10억, 100억, 1,000억까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거는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간 4,000명들이 졸업을 해서 5% 200명 정도가 상급 학교로 가고 약 60%가 취업을 한다.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대기업의 한 15% 정도가 취업을 또 하고 일반 기업이나 서비스 쪽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하는 어떤 내가 직업을 바꾸는 친구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상급 학교 진학률이 지금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걸로 그렇게 아까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이다. 많이 배울수록 뭐 좋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2,800명의 취업생들의 입사 추천 순위 내가 졸업을 하면 과연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냐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물어본다면 당연히 가장 안정적으로 일단은 실내건축 면허업체를 1순위로 봅니다. 실내건축 면허업체는 전국에 약 한 6,200개 업체가 있어요. 인마TV 3회나 5회를 보시면 데이터가 나와 있고 실내건축 면허업체에 가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일을 배울 수 있다. 뭐 큰 무리가 없다. 2순위는 대기업이나 종합건설사의 이제 실내건축 파트.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입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회사들은. 근데 약 한 5만 개 업체 이상을 이제 추정하고 있고, 3순위는 디자인 전문 실내 건축 업체, 그러니까 일반 인테리어 업체가 총 10만 개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 약 한 2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이 3순위에 들어가는 업체예요. 실내 건축 면허 업체를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라고 거의 하진 않아요. 그냥 그분들은 면허 업체고 전문 건설 업체고, 하지만 거의 관공서 위주로 공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디자인을 잘하는 인테리어 업체,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오는 분들이 거의 99% 이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순위는 중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팀. 약 한 7천 개 지금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중에 한 500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5순위는 인테리어 장식 업체, 그냥 동네에서 보는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도배도 하고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죠. 그러니까 취업 형태에 따른 주요 업무 배치는 아까 얘기한 실내 건축 면허 업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공서가 제일 위주로 많이 하고, 상업공간이나 주거공간, 기업 등. 그러니까 면허 업체도 1년 매출이 1억인 데가 있고 1년 매출이 5천억인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면허 업체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들어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를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큰 회사를 예를 들면 조금 크다 하면은 여기는 디자인팀과 현장팀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디자인팀으로 가야 되나 현장팀으로 가야 되나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어떤 친구를 한 명을 면접을 봤는데 서로 애매한 거야. 이 친구가 디자인팀이냐 현장팀이냐, 두 개 다 할 거냐. 근데 본인이 막 그걸 어려워해서 결국은 저희 회사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걸 서로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거를 내가 디자인을 잘하고 내가 공간 개념이 좋아서 디자인 같은 거 되게 잘하면 디자인 팀이 맞는 거고, 난 사무실에서 숨을 못 쉬겠어, 답답해. 그러면 난 현장팀으로 가는 게 맞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면허업체도 너무 큰 데를 가면 매출이 500억 이상 되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 코끼리 다리 있어요. 딱 그거야. 코끼리 다리밖에, 우린 다리밖에 몰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몰라. 그거는 파트가 너무 세분화되기 때문에 3D를 그리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렌더만 하는 친구가 있고 그 정도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일을 좀 배우기가 힘들다. 너무 큰 회사는. 아까 얘기한 내가 국보 디자인 출신이야. 국보 디자인에서 내가 3년 동안 일했어 하면은 그 친구가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 그 큰 회사에서 내가 현장 일을 알까? 디자인을 알까? 관리를 할까? 당연히 많은 걸 배우겠지만 큰 회사라고 좋은 건 아니다. 작은 회사라고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한 대기업 종합건설사의 실내건축 파트는, 여기는 대기업에서는 아파트를 짓잖아요. 대우 프루지오면 프루지오에서도 인테리어 팀 있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장팀보다는 디자인팀, 디자인에서 주거 공간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테리어 회사, 그냥 소규모 상업공간이나 이런 주거공간이나 이런 걸 주로 하고 예쁜 걸 만들어내고 하는데, 여기는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아니면 사무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3번이 통상적으로는 내가 창업하기에는 가장 편하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2, 3년 하다가 내가 창업해야겠다 하면은 이 3번에 준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한 2, 3년 딱 배우고 창업하면 돼요. 이 회사에서는 다 해야 되니까 내가. 현장도 정리도 해야 되고, 사무실에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자재도 날라줘야 되고, 멀티로 다 해야 되니까, 모든 거를.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직원이, 나 혼자거든. 사장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힘들지만 장점은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견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행 다니는 게 좋고 멀리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이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팀도 추천해요. 거기는 설계와 감리가 특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설계를 딱 뜨고 저희한테 우리 같은 협력업체한테 넘겨요. 설계도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넘겨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수정해라. 우리가 경력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우리의 경력을 몇천 개씩 한 사람의 경력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다시 수정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가 프랜차이즈 공사를 저희가 한 달에 3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큰 프랜차이즈들은 협력업체가 4개, 5개씩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는 한 달에 10개에서 20개의 현장을 감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대구 갔다 계속 돌아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팀은. 근데 그게 재밌는 분들은 그걸 하세요. 일반 인테리어 업체는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난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그냥 편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일반 동네에 그런 업체에 가서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다. 동네에 있고 작은 회사라고 해서 뭐 인재를 뽑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의외로 또 그런 데서 또 좋게 뭐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 뭐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진행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뭐 3D를 잡고 뭐 공사를 하잖아요. 평면 계획을 잡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공사들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작업들은 우리 충청대 학생들 수준이면 한 1년 정도면 충분히 뽑아내요. 본인들의 역량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러면은 그 많은 친구들을 봐왔고 많은 인재들을 받았지만 진짜 우리 중부권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학생들이 우리 충청대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실내건축 업체들이 진짜로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고 지금도 중부권에서 엄청 유명하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 학교 선배님들이야. 마지막으로 내가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적용이 된다면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한 가지라도. 1번, 적성에 맞아서. 내가 밤을 새서 일해도 인테리어를 이렇게 실습을 나갔는데 뭐 설계를 하든 아니면 시공을 하든 막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힘은 듣는데 힘이 안 들어. 재밌어. 이건 적성에 맞는 거거든요. 2번째는 내가 공간 지각력이나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그리고 내가 길도 잘 찾고 내가 되게 아름다운 거 잘 선호하고 잘 꾸며 색깔도 잘 봐. 이 사람도 적성에 맞는 거예요. 이분들도 하면 돼요. 3번째로는 성공하고 싶어. 내가 좀 여유 있게 싶고 내가 한 40대 먹어서 40대 들어서 내가 수입차도 끌고 다니고 싶고 뭐 그 정도 다 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뭐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요. 큰 무리 없이. 4번째로는 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좋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다. 고객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고 사람이 좋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사회적 신분 상승은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들이 누구예요? 우리 고객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고객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중에는 뭐 커피숍 하시는 분, 뭐 식당 하시는 분부터 변호사님, 교수님, 의사, 정치인, 뭐 사업가 아니면 도지사님, 뭐 시장님 다 우리 고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신분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도 있다. 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 자신의 그릇도 역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업이 이제 그런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취업을 해서 일을 배우고 내 목표가 창업이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한 거는 2가지고 이제 플러스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디자인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도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설계를 뜨고 아니면 이걸 3D로 다 연출을 하고 자신 있게. 그럼 내가 설계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일주일 걸리던 게 나중에는 하루면 다 나와.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 돼, 실제로 현실에 나가면. 그래서 내 디자인 능력이 됐어. 이 정도면 너 너무 잘해. 뭐 디자인은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없어. 그러면 디자인만, 내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걸 현장에 접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디자인한 거를 현장에 완벽하게 접목을 시켜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럼 그 2가지, 그러면은 내가 디자인을 잘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일단 그때 창업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벽들이 많아요. 왜 그러면은 내가 공사를 할 때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무실을 10평짜리를 하나 얻어서 예쁘게 꾸몄어. 그리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저 인테리어 해요. 뭐 예쁘게 깜박깜박해서 손님이 왔어. 그럼 그 고객한테 뭔가 디자인을 설명해주고 금액을 제안하고 내 경험이 있으니까 회사에 다 배웠으니까 최소한 2단계까지는 최소 5년에서 보통 내 견해로는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배워야 된다. 뭐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5년 정도 해도 창업이 가능해. 엄청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그런데 가장 좋은 시기는 40살. 40대 딱 접어들면서 내가 20대 중반부터 실무를 나가서 15년 정도 수많은 일을 겪어보고 하면 좋다.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디자인하고 시공만 잘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오다도 잘 떼야 돼. 영업을 해야 되는 건데 영업만 잘했다고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고객은 대한민국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안 좋으신 사기 X, 조 X 이런 분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회피하냐? 그거는 본인의 역량이야.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본인이 어떤 환경을 지배할 수 있으면 그걸 넘어서요.
그래서 그 경력이 필요하다. 5년 차에 나가서 창업은 가능한데 위험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왜 오래 있어야 되냐면 인테리어라는 게 설계 시공만 배우는 게 아니고 뭐 또 용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경영, 회계, 세무, 노무, 행정. 인테리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이냐 반은 맞아. 인테리어 디자인도 반은 맞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조금 어렵게 설명할게요. 인테리어는 건설회사하고 틀려요. 건설회사가 더 쉽겠어요? 인테리어가 더 쉽겠어요?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인테리어가 더 쉬워? 건설회사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설계를 법에 맞게 건축사님이 설계를 해서 건설회사에 납품을 해. 건설회사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기만 하면 돼. 내가 건설업 면허만 있고 오다만 따고 건축사님만 잘 만나면 멋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건축물이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건축사님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없어. 우리한테는 그 건축사님이 안 계세요. 우리가 건축사고 우리가 건설회사야. 근데 큰 건설회사들의 직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있으면 거기에 무슨 팀이 있냐? 경영지원팀, 격리팀, 설계팀, 뭐 노무팀, 법률팀 모든 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인테리어들은 아까 그 10만 명 중에 10만 명의 인테리어 업체 중에 5만 명이 혼자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분 하나가 걸어다니는 종합건설회사하고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이 건축사 역할, 건설회사 역할, 뭐 세무사 역할 다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거는 전문가들을 상대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도 좀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하튼 이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여튼간 제가 추천하는 거는 15년만 버티세요. 15년만 버티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내 앞에 스위치가 딱 서 있어. 15년만 버티면. 근데 내가 한 3, 4년, 4, 5년 가능해. 근데 이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15년이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빠져요, 옆으로. 왜 빠지냐면은 내가 사업도 잘 안 돼. 수금도 안 돼. 고객분들이 돈도 잘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공사를 따서 이 돈을 메꿔야 돼. 내 카드값이니 빨리 메꿔야 돼. 내 신용불량자 되기 전에. 근데 이게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러면 제가 1억을 넣었어, 견적을. 그럼 내가 5달러 달라고 6천만 원 넣어. 따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MBC나 SBS나 9시 뉴스에 딱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사기치고 다닌다. 유튜브 치면 인테리어 사기꾼 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하튼 15년 후에 창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뭐 100%는 아니더라도 80%만 배워오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를 30, 40% 하고 나오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첫째는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를 충청대학교 수준에서 80%만 배워도 밖에 나와서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라, 일단. 그 전제하에 학교에서 80% 이상 배우고 나왔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걸 80% 이상 배우고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뭐 직원이 없는 회사들은 내가 다 봐요. 내가 현장과 디자인을 다 할 친구를 뽑아. 그런 친구들은 큰 회사 좀 들어가면 안 돼. 일단 조그만 회사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조금 있으면 매출 뭐 그래도 한 10억대 좀 넘어가면 보통 이제 면업체들이죠. 이제 그렇게 가면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현장이냐 디자인이냐. 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현장도 좋고 디자인도 넣고 하면 힘들어. 면접 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이번에 내가 현장팀을 뽑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디자인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현장을 갈 건지 디자인을 갈 건지를 교수님들은 딱 알아. 너는 현장이 맞아, 너는 디자인이 맞아, 딱 알아. 나는 몰라도 교수님들은 알아. 교수님한테 여쭤봐서 내 특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사람을 봐요.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사람 착하면 돼. 착한 친구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방을 날려라. 대표님, 제가 저기 대구에 뭐 어디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요. 그냥 찾아가. 저 대표님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테리어 전공한 친구인데 제가 이 회사에 너무 관심이 많고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하면, 우리는 대기업이 큰 대기업 몇 군데 빼고 한 10여 군데 빼고 뭐 500억 이상 하는데 빼고 그 나머지 뭐 100억 미만의 회사 대표님들은 다 만나줘. 되게 흥미롭게. 그래? 들어와봐.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돼. 저 급여 필요 없고 대표님 주시는 대로 받을 테니까 저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가서 대시를 해라. 그러면은 이제 소문이 있잖아. 지역사회에서 뭐 대전이든 청주든 뭐 세종이든 어디 인테리어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어디는 뭐 배울 게 있고 이런데 그 소문을 듣고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타깃이 되면 거기 가서 계속 그냥 사장님한테 한번 면담했잖아. 그럼 주기적으로 내 다른 데 취업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야. 근데 자리 빌 때 그 친구를 제일 1순위로 뽑아. 무조건 뽑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중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한 친구들이 거의 7, 8년 못 버티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친구가 제가 아는 친구가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맡은 프로젝트가 그때 충남도청 이전했잖아. 대전서 홍성 그쪽으로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서 거기 담당을 했다는 얘기죠. 경력 한 4, 5년 차밖에 안 됐는데 충남도청에 어떤 대규모 공사 몇십억 이상 되는 공사를 담당을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배운 게 없어. 그냥 너무 큰 걸 보다 보니까 너무 큰 거를 멀리 보다 보니까 못 본 거예요. 일을 못 배우는 거야.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큰 회사의 장점은 내가 진짜 디자인 능력이 너무 좋아. 내가 너무 뛰어나. 그러면 뭐 큰 회사 가서 거기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거기서 나중에 대리님 되고 과장님 되고 부장님 되고 이사님 되고 또 큰 회사는 그렇게 목표를 갖고 가야지 나중에 내가 창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다. 두 번째는 그 수도권하고 지방의 차이가 없어요. 특히 여기가 청주잖아요. 대전 가보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청주가 인테리어는 대전보다 훨씬 앞섰어요. 대전에 가면은 곳곳이 다 좀 낙후되고 촌스럽고 그런데 청주는 요새 유행하는 카페 있잖아요. 지금 뭐 초대형 뭐 어마어마한 카페들 지금 최소 20개 이상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계속 생긴 데가.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청주의 인테리어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수도권 가서 내가 자취비 내고 내 숙식하면서 그 비용도 안 나올 뿐더러 그쪽 페이가 뭐 특별히 더 높지도 않고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뭐 창업을 가든 아니면은 이제 조금 중견 그룹, 중견 한 1, 200, 2, 300억 하는 회사에 뭐 과장급으로 부장급으로 이렇게 오래 지내고 해도 나쁘진 않다. 제 견해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에서 내가 커가는 과정을 얘기해 줄게. 인테리어는 처음에 내가 일을 배워요. 일을 배우다가 어느 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40살 때 창업을 해. 근데 40살 때 창업을 할 때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돈을 조금 모아서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아서 꼭 건설업 면허를 내세요. 옛날에는 그 전문건설, 종합건설은 아니고 전문건설에 실내건축 면허가 있는데 옛날에는 자본금이 2억이었어요. 근데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실화 시킨다고 1억 5천으로 내렸어. 그래서 1억 5천을 모아. 그리고 내가 경험을 쌓아. 그럼 그게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상관없어. 그때는 상관없어. 내가 면허가 있으면 15년은 됐어. 그냥 10년 해도 돼. 그럼 내가 돈을 5천만 원을 빌리고 1억을 내가 만들든 어떻게 해서 1억 5천을 어떻게 만들든 그러면은 이 1억 5천으로 면허를 내. 면허를 내고 5천만 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이라는 데다 예치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공사하는 것들에 대한 보증을 다 써줘. 보증서를 다 써줘요. 화재가 생겼을 때 하자 보증, 뭐 계약 보증 이런 것들. 두 번째 나머지 1억이 남았어. 그 1억으로 3천만 원을 사무실 보증금을 냈어. 그 다음에 1천만 원으로 화물차를 샀어. 그러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아니 뭐 화물차 2천만 원 주고 샀어. 5천만 원 남았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자본금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건설업은.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을 1년에 두 달만 11월, 12월, 12월, 1월, 1월, 2월 이 기간 안에 두 달만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 5천만 원만. 자본금은 1억 5천인데 5천만 원으로 줄은 거야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 아까 5천만 원 공제조합에 예치한 것도 거기서 3천만 원이 또 3년 후에 대출이 돼요. 무상으로 대출이 돼. 내 돈이니까 거의 이자 없이. 그럼 그걸로 사업자금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인테리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만 지금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가급적이면 창업할 때는 꼭 면허를 내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기가 도달하면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라.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단체들이라든가 뭐 학회는 뭐 기본으로 다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인테리어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직업이다. 힘든 직업은 맞아요. 힘든 직업은 맞는데 그 힘든 거를 다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할 때 저는 제가 혼자 다 감내를 했어요, 거의. 근데 너무 괴롭더라.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멘토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멘토를 정해. 어떤 분을 주위에 뭐 어떻게든 멘토를 정해. 인테리어 하시는 분, 선배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멘토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해서도 마찬가지야.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진짜 중요한, 이건 세상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고 제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친구 먼저 얘기해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냐? 프로는 일을 잘하고, 그지? 아마추어는 일을 못하고. 일을 되게 잘하니까 프로고, 일을 못하니까 아마추어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요. 엄청 어려운 일이 닥쳤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커가면서 어려운 일이 막 닥쳐. 근데 프로는 그걸 아주 쉽게 해결해요. 아주 쉽게. 어떤 친구들은 그 문제 때문에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괴로워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죽자 그러고 막 그래. 근데 그건 아마추어잖아요. 프로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해. 근데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게 비단 인테리어뿐만이 아니야. 우리는 인테리어를 하지만 결국은 인테리어도 사람이야. 대인관계란 말이죠. 우리 고객이 되게 까다로워. 이게 되게 깐깐해. 뭐 공격해.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렵잖아요. 아, 고객님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프로는 야야야 장난하냐? 와봐. 뭐가 문제야? 뭐가? 법대로 해봐. 당당하잖아요. 그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누가 아마추어냐? 모르는 게 아마추어가 아니고 쉬운 일도 어렵게 한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고객한테 가서 고객님 저 죄송하지만 나 못합니다 이거. 내 범위가 아니에요.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왜? 끽해야 사람이야. 뭐가 어려워? 근데 아마추어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제가 도저히 이거 못 만들겠는데 어떻게? 아저씨가 해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아저씨가 챙기세요.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아마추어는 거기에 휘말려. 근데 프로는 모든 거에 능수능란하고 모든 거를 쉽게 대처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인테리어의 마스터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마스터가 되는 순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일을 요구해, 일을. 일은 세상은 넓고 일은 많다. 여러분들은 무한의 바다에 들어온 거야. 거기서 어떤 고기를 먹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고 고민할 거 없어. 그냥 열심히 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내주는 과제 최선을 다하고 컨닝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그것도 다 알아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하나라도 더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 10년이든 15년이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나중에 창업을 하고 또 면허도 내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면허를 내서 창업을 했을 때 좋은 점 뭐냐면 모든 게 다 좋아요. 첫째, 관공서를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관공서를 공사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뭐 기타 뭐 기관, 정부 기관을 공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 외에 뭐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뭐 20대에 창업에 목숨 걸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하지 마세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내 견적을 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설계라는 거는 기본이다. 내가 현장직을 가더라도 최소한 CAD는 완벽하게 하고 가라. CAD에 폴리선 곱하기 H 그 정도만 완벽하게 해도 뭐 큰 무리 없다. 마지막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마칠게. 예, 교수님. 꼭 필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인테리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실내 건축이라는 전문가들이 인테리어를 해요. 아까 얘기한 면허업체들, 우리 전국에 6,300개 업체와 또 종합건설 회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건설은 자격증이 2개가 있어야 되고 종합건설은 5개가 기본 있어야 돼요. 근데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을 같이 가져도 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합건설을 가지면 인테리어도 할 수 있다며요. 왜 2개를 왜 같이 가져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찰을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로 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문건설이 종합건설이 있더라도 인테리어 면허를 또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건설 회사를 내가 갖고 있고 전문건설 실내건축 업체를 갖고 있다 하면 면허가 몇 개 있어야 돼요? 7개. 7개인데 여기서 2개를 한꺼번에 가지면 하나를 빼줘요,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기본. 무조건 기본이야. 가급적이면 저희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똑같은 면접을 봤다면은 이 친구가 실력이 조금 더 좋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떨어지는데 자격증이 있어. 이 친구 키우죠. 실력은 키우면 되니까. 근데 자격증은 그게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시간이 충분할 때 실제 현장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자격증을 따줘라. 여러분 엄청 여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젊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20대 그 어떤 열정과 그거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협회 회원들, 우리 협회 디자인 인테리어 회원들이, 대표들이 우리 회장님 열정은 짱이다. 그 끊임없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근데 저는 그게 딱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 끊임없는 에너지는 인생은 딱 한 번 살아요. 그냥 모르겠어. 어떤 분들은 저녁 때마다 뭐 친구들 만나서 삼겹살집 가서 한 잔 마시고 좋죠. 근데 저는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거의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다 놀래요. 아니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건설업 하시는 분이 제가 종합건설까지 했거든요. 근데 건설하시는 분이 술 안 드시고 어떻게 건설업을 하세요? 안 마십니다. 마실 시간이 없어요. 술 마시고 내 정신을 놓을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이 있으면 고객한테 하나라도 서비스해주지. 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두 번째는 담배도 안 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뭐 밥 잔뜩 먹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서 그냥 밤마다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살 것이냐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야. 나는 전자를 선택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즐거우셨나 모르겠지만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네.